예, 방금 소개받은 법무부인 율촌의 신동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조금 포커스를 전반적인 이란의 대외 관계라든지 정치 정세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핵 합의를 사실상 타결 큰 주역이 미국하고 이란 간의 관계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정민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란 대선의 어떤 결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한 장의 이제 BBC에서 제가 받은 사진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서정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란에서는 대통령 위에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되게 나이도 많이 드시고 오늘 내일 하신다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 이 하메네이라고 하는 지도자, 수프림 리더가 핵 문제라든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도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아까 교수님께서 다이어그램으로 잘 보여주셨듯이 복잡한 이란 권력 구조 핵심적인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에 아예 것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하니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아주 대단히 어떻게 보면 영악하고 영리하게 잘 이번에 또 재선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어떤 영향력은 계속 적어도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그래도 보수파의 아까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듯이 라이시 후보가 당선된 것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란은 신정 국가고 그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들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조심스럽게 일단 전망을 해보고요. 일단은 로하니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그런 것들 중에서 미국과의 관계, 핵 합의와 관계된 것들, 경제 제재와 관계된 것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5월 19일 날 이란에 있었는데 유세 때, TV 토론 때 이렇게 했었던 얘기들이고요. 하나는 이제 당선되고 나서 발표한 얘기들입니다. 한 가지 이제 이번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1차 투표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판이 나고 이란은 이제 결선 투표까지 원래 있는데 1차 투표에서 그냥 과반이 넘는 투표 수를 이제 획득을 했고 그것도 지난번 2013년 로하니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는 50.77%밖에 안 됐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훨씬 그때보다 더 많은 표를 득표해서 빨리 결판을 내기는 했지만 사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는 불안해하는 분들이 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또 보수파들이 결과적으로 라이시라는 후보로 이제 단일화도 이루었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은근히 보수파 쪽을 이제 밀어준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왜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중간에 이제 몰렸었냐? 결국은 이란 핵 합의의 어떤 과실이 국민들의 밥상에까지 아직 올라오지 않고 이란 내에서 이제 피부로 느껴지지 못했던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이제 추측들을 이제 외신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핵 합의의 타결로 핵 관련 제재들은 이제 다 풀려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이 이란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공표를 했지만 앞으로는 풀어주고 뒤로는 사실은 막아버린 게 아니냐. 다른 분야의 여러 가지 제재들 뒤에도 보시겠습니다. 이란의 인권 탄압이라든지 테러리즘 지원이라든지 탄도미사일 발사, 지역 불안정 야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융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에서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그런 데서 이제 계속 걸려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느려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계속 됐었고 그게 결국은 핵 합의가 결국은 타결이 되고 임플리멘테이션 데이 이후로 전기 제재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성과들이 이제 나타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불만을 가져서 로하니의 재선이 이제 어렵다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거를 극복을 했고 로하니 대통령도 이제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선 기간에서도 이제 그걸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당선이 되면 이 남아있는 서방의 다른 분야의 이런 제재들 이런 것들도 자기가 다 해제를 하겠다. 뭐 결국 자기가 해제를 시킬 수 없는 거니까 서방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다 걸림돌을 제거를 해서 경제 부흥이나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이제 유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몰렸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당선된 직후에 이제 뒤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을 해서 이란은 이제 뭐 외교 관계도 없고 아직 공식적으로는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을 빼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란과 가장 강력한 중동의 라이벌인 사우디와 이스라엘 양쪽을 다 품어서 그쪽을 좀 더 이렇게 북돋아 주면서 여러 가지로 이란에 대한 이제 비난의 목소리들을 높였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제 발언 같은 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로하니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국무장관의 어떤 그런 자극적인 발언이 나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하니 대통령도 또 거기에 대응해서 뭐 이란으로서는 자기가 주권을 행사해서 뭐 북한이 하듯이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것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테러리즘 지원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사우디라든지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인권 탄압이나 그런 게 더 심한 게 아니냐 선거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양국의 긴장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상황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쉽사리 그렇게 남아있는 제재들 같은 것들을 다 해제하고 양국이 어떤 그런 그 공통의 어떤 이해관계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한 가지 이제 희망적인 부분이라면 로하니 대통령도 여기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시리아에서 이제 IS를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이 또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좀 커먼 그라운드로 좀 찾아서 양국의 관계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합니다만 과연 로하니 대통령이 재선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또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과연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입장이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수행하던 국무장관의 이제 명의로 발표한 그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정책의 이제 전반적인 기조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이란 간에는 아직 국교가 이제 없습니다. 1979년 테헤란 미 대사관 습격 사건 이후로 국교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시 미국과 국교를 체결을 하고 국제 경제 무대 국제 무대에 완전히 이란이 복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요건들을 로하니 당신이 당선됐지만 충족을 시켜야 우리가 주겠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천명을 한 건데요. 뒤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그 주장은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이 그 북한 못지않게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란은 자기들의 이제 주권적인 사항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미국은 그 발사를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프로보케이션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예정에 관한 문제라고 이란은 주권 탄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를 시행하겠다 하는 입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동 지역에서 여러 가지 테러리즘을 활동을 한다든지 시리아라든지
예멘 내전 같은데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같은 테러 조직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 중단을 해야 된다. 그런 그 입장을 이제 미국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나옵니다만은 핵 합의 자체는 일단은 건드리지는 않으려는 것 같아요. 이란 핵 합의를 건드렸을 경우에는 이제 이란이 핵무기 개발로 의심되는 그 프로그램을 다시 재가동할 수 있게 되면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국내에서도 러시아 관련 연루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또 북한 핵 문제도 있고 전 세계에 이제 많은 문제들에 지금 묶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일단 오바마 대통령 때 봉합을 해놓은 이런 그 합의를 깨지는 않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핵심을 찌르지는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주변부들을 계속해서 그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 이제 자기들이 이란한테 굴복하지 않았다. 이란한테 되게 자기도 강하게 터프하게 대하고 있다 하는 인식을 정치적으로는 계속 주려는 그런 시도들을 결국은 하고 있고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뒤에 보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미 의회의 입장이라는 것들이 결국 핵 합의는 그대로 둔 채로 다른 부분들을 공격하는 식으로 이란과의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제일 예측이 안 되시는 분이죠.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침 이란 대선 직후에 중동 지역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이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이란이 이제 막 로하니 대통령이 재선이 돼서 뭔가 새로운 뭐 분위기가 좀 있을 수 있고 좀 더 어떻게 보면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가서 이란이 생각하기엔 자기들의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에 가서 미국이 비록 자신의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 때 이란 핵 합의를 체결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란이 저지르고 있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아까 뭐 테러리즘 지원이라든지 지역 불안정이라든지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걸 모니터하고 이란이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을 하면은 거기 있는 남아있는 제재들을 계속 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핵 합의를 이란이 계속해서 이행하는지 잘 감시해서 절대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안심을 시키면서 이쪽하고 더 뭐 외신을 보셨겠지만 사우디에는 이제 무기도 훨씬 더 많이 팔았고요. 또 이스라엘에 가서는 뭐 통곡의 벽이라는 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그 로마 시대에 이제 잃어버렸던 그 거기 가서 뭐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보기에는 상당히 자기들 코앞에 있는 나라들에까지 와서 자기들의 적을 이렇게 묶어 세우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미국을 축으로 해서 전혀 이제 화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었던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약간 손을 잡게 하는 모양새 비슷하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긴장을 고조를 시켜놓고 어떻게 보면 이란의 어떤 로하니 대통령 재선으로 조성된 좀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갔었던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정세고요. 그 후에 이제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시계 바늘을 좀 그 뒤로 좀 해서 이 이란 핵 합의라든지 경제 제재의 어떤 구조가 물론 여러 번 이 행사에 오시든지 해서 그 이해가 이제 깊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스트럭처를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시면 이란 핵 합의라는 게 2015년 7월 14일에 타결이 됐고 여기 중간에 이제 강조한 것처럼 작년 1월 16일에 그 핵 합의 이행일, 임플리멘테이션 데이라고 해서 이게 경제 제재를 다 이란이 핵 합의를 주요한 부분에서 이행한 것을 IAEA가 확인을 해주고 주요한 경제 제재가 이제 그 대가로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핵 합의가 완전히 뭐 이행이 끝난 게 아니고요.
이 타임라인에서도 이렇게 보시듯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온고잉 프로세스입니다. 계속해서 양쪽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핵 합의는 계속 지켜야 되는 어떤 장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 핵 합의의 어떤 굴레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를 완전히 멍해를 다 벗어버리기까지는 2025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란이 그걸 준수를 해야 되고, 또 미국 쪽에서도 이 핵 합의를 자기들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제 깨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번 무슨 부동산 사듯이 뭐 잔금 주고 뭐 소유권 뭐 등기 권리증 같은 거 넘겨주고 교환하고 집 비워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옛날에 뭐 북한 핵합의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 제네바 합의 같은 거 생각해보시면 영변에 무슨 모니터 하는 거 설치를 해놓고 사찰단이 가 있고, 지금 이란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고 감시를 하고 있다가 어떤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뭐 그런 위반하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거나 하게 되면 이게 깨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장기적인 프로세스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란 시장이 이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계속 관심을 가질 정도로 어떤 정세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모니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모든 그 제재가, 특히 미국의 제재 중에서 모든 제재가 해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같은 외국 기업들한테 적용되는 세컨더리 생션이라는 거죠. 미국 법이라는 게 원래 미국 기업, 미국 금융기관한테 적용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한테까지 미국 법이 적용되는 역외 적용이라고 하는데, 엑스트라 테리토리얼 리치라고 하는 그 세컨더리 생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이란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금지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베너피트를 끊어버리는, 뭐 미국 금융 시스템에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달러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의 개인적인 임직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입국할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든지 입국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금지된 거래를 미국이 지정한 불량 국가하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주는 베너핏을 끊어버리는 식의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생션, 요새 북한 제재 관련해서 나오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란 핵 합의로는 이란에 관해서는 다 없어졌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없어졌다기보다는 유예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년 1월 16일 이후에는 이란에 이제 자유롭게 들어가실 수 있게 된 건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소위 말해서 이제 속된 말로 남의 집 새끼들은 이란이라는 애하고 계속 노는 거를 다 허용을 해줬는데, 내 새끼들은 이란이라는 나쁜 친구하고 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생션, 그러니까 미국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이란 제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미국인, 미국 영주권자, 미국 기업, 미국 금융기관은 이란과의 모든 거래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란과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미국 정부에 허가 신청을 해서 소위 말하는 라이센스라는 걸 받아야지만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 애들을 다 손발을 묶어놓고 우리들이나 뭐 유럽 기업들, 일본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가서 그냥 다른 나라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면 되겠네. 미국 바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프라이머리 생션이라는 게 묘하게 이 세컨더리 생션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기업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서 미국 달러화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패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뭐 이런 겁니다. 뭐 제가 많이 드는 예입니다만은 무슨 종로에 있는 우리나라 은행 지점에서 테헤란에 있는 뭐 이란 은행으로 미국 달러화를 송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원칙적으로는 미국 밖에 있는 제3국 은행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뭐 미국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달러화를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순간 단순히 이 제3국 금융기관들끼리 원칙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고, 반드시 미국의 금융기관들하고 커리스판던트 어카운트 리레이션십이나 페이어블 스루 어카운트 리레이션십이라는 어떤
금융관계를 맺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미국에는 뭐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프라이머리 생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관들은 이란이라는 말이 들어가기만 하면 관련된 거래를 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아까 예를 들어 종로의 은행에서 테헤란의 은행으로 송금을 하려면 바로 이렇게 돈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쏜다고 했을 때 한 단계를 거쳐서 서울의 종로에 있는 은행은 뉴욕에 있는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과 리레이션십을 맺고 있어야 되고 뭐 이란은 지금 다 금지되어 있지만 만약에 가능하다고 치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은행하고 예를 들어서 관계를 맺어야 돼서 돈이 서울에서 테헤란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념상으로는 서울에서 뉴욕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로 거쳐가지고 말하자면 테헤란으로 가야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은행들이 이란 관련 거래라는 걸 알고도 그 거래를 도와주게 되면 자기들은 이란 제재로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여한 서울이나 테헤란에 있는 은행들 그리고 그 은행에 송금을 의뢰한 기업들도 같이 코가 끼어가지고 미국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국의 이파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대통령의 긴급 비상권한 경제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생션이라는 게 묘하게 미국 기업, 미국인들한테만 영향이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런 식으로 제3국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제재라는 게 앞에서는 제재를 풀어주고 뒤에서는 여전히 이 미국 달러화라는 걸 이용해서 다른 기업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이제 일이 이제 안 풀려오고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로하니 대통령이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은 결정적인 어떤 차이가 만들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면 이제 미국이 많은 제재들을 그동안 이제 이란에 대해서 시행을 해왔었는데 이것들은 다 이제 2차 제재, 세컨더리 생션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해제를 시켰고요. 보시면은 이란이 산유국이다 보니까 에너지 분야에 여러 가지 이제 제재들을 시행을 해왔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재가 집중돼 있었는데 이 부분들도 세컨더리 생션은 지금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 스냅백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그 제재의 많은 부분이 대통령의 행정명령, 요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이민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 행정명령을 좀 내려서 행정명령이 이그제큐티브 오더라는 게 조금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요. 많은 이란 제재들도 그 대통령의 이그제큐티브 오더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것들은 대통령이 다 폐지하기로 서명만 하면 언제든지 걷어들이고 없앨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런 부분들은 다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이란 제재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란 제재들은 결국은 대통령이 함부로 없앨 수 없는 이제 의회의 입법을 통한 제재들만 이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제재들이 다 있었다가 없어진 분야는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세컨더리 생션과 관련된 분야고 프라이머리 생션과 관련된 특히 금융 제재들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란과의 거래에서 특히 이제 미국 달러화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란 거래를 하실 때 특히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이란의 이제 거래처들을 만나시고 계약을 하고 뭐 상담을 하고 사업을 할 때 이 많은 그 이란의 거래처라든지 그 상대방들이 아직도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이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란 제재가 이제 해제되면서 대부분은 이제 빠졌는데 아직도 이란에서 보면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슬라믹 레보루셔너리 가드 콥스라거나 IRGC 관계자라고 하는 양반들은 이제 계속 그 제재 명단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IRGC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 그러니까 이게 군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군복 입은 사람들만 우리가 뭐 안 만나고 그냥 그 거래를 안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 IRGC는 국가 안에 국가라고 뭐 스테이트 위디너 스테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그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멀쩡한 비즈니스맨으로 그냥 군복 안 입고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처라든지 뭐 투자할 상대방이라든지 교역을 상대방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미국의 제재 명단 SDN 리스트라고 하죠.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ack Persons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부에 있는 그 해외 자산 통제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유지하고 있는 업데이트하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 상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새로 지정되는 사람도 있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혹시 나의 거래 상대방이나 우리 거래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항상 필수적으로 확인해보고 만약에 얘들하고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면 SDN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이러한 거래처와 거래를 했을 경우는 여전히 미국의 제재를 계속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새로 시장을 개척하신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주의를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의 제재 중에서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게 미국 주정부의 제재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미국 연방정부, 중앙정부,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정부의 제재고요. 미국에 또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각 주별로 예를 들어서 이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정부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계약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조달 계약이라든지 뭐 도로 프로젝트라든지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면 이란 사업에 들어가 있는 외국 기업들한테는 그 입찰 참여 기회 같은 거를 안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사업 같은 거를 미국에서 좀 구상하시고 있으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주에서 한 30개 정도 주가 그런 입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 1월 17일 이후로 다 제재를 해제했다는 거는 이제 뭐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이란과 거래를 할 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화 결제 계좌를 통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이란 제재가 시행되는 동안에 중소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 통해서 이제 해오셨고요. 작년 8월 29일 이후로 유로화 결제 시스템이라는 걸 정부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달러화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건 아까도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프라이머리 생션의 위험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 달러를 거치지 않고 유로화를 통해서 제재 위험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유로화 결제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은행하고 KB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 3개 은행의 시스템이 이제 셋업이 돼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원화 결제 계좌 활용과 관련해서도 그 소문에 의하면은 지금은 우리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만 가능하다가 이란은행으로 서울에 지점이 있는 멜라트은행이 오랫동안 영업정지를 받아오다가 최근에 원화결제 계좌 운용하는 거를 뭐 허가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은행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국은 뭐 어떻게 페이먼트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신 텀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특히 금융 분야에 있어서 위반하시는 일 없고 안전하게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뭐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란 제재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게 많은 이란 제재법들이 미국에서는 미국 의회의 주도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그 이란 생션스 액트라고 하는 이란 제재법의 이제 만기가 이제 다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로 그 법이 일몰 조항에 의해서 선셋 클로즈에 의해서 다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어차피 오바마 대통령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 상황이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상황이었죠. 어차피 이란 핵 합의도 이루어졌으니까
이 법은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돼 있는 세컨더리 생션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었거든요. 가만히 그냥 자연사하게 내버려 두자라는 게 오바마 대통령 입장이었는데, 보시면은 지금 엄청난 그 하원에서도 419대 1, 상원에서도 99대 0으로 이 법을 그냥 연장을 하자는 내용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의 상원의원 중에서 99명이 찬성을 하고, 뭐 438명 정도 된다는 하원의원 중에서 419명이 찬성을 하고 하는 정도라는 건, 이게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란에 대한 아직 그 적대감 같은 게 이제 계속 남아있고,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머리 생션이 없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뿐이 뭐,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요새 뭐 러시아 그 관련된 조사로 뭐 탄핵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뭐 약간 그 추측성 기사들도 좀 있곤 한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프라이머리 생션이라는 거는 계속 결국 남아 있어서 금융 분야의 미 달러화 사용 이란 거래에서 하는 부분은 여전히 좀 계속해서 걸림돌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좀 뭐 부정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긴 했지만, 이 항공기의 사진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찍힌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에어버스 공장에서 찍힌 겁니다. 작년 연말에 찍힌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 로고가 그 이란 항공의 로고입니다. 이게 에어버스가 이제 이란으로 작년 말에 이제 작년 말 금년 초에 처음으로 이제 인도가 됐거든요. 이 얘기를 조금 드리면 어떻게 좀 그 이란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좀 그 감을 좀 뭐 얻으실 수 있다고는 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 그 미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항공기에 대한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보잉이라든지, 그래서 이란 항공기에 대해서 미국이 부품을 거의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란 항공기들은 70년대 항공기가 그냥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뭐 한 5대 정도는 보통 떨어지고,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공항에 이제 착륙을 할 때 이란 항공 기장은 뭐 맨날 고개 비행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막 그분이 국제 캠페인을 하면서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인도주의적인 문제다. 이란 국민들을 미워하는 건 당신이 아니지 않느냐. 뭐 당신이 우리 최고 지도자를 미워하는 건 알겠는데, 항공기 부품을 우리가 좀 구하고 새 항공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어떤 국제 캠페인을 전개를 했고, 놀랍게도 그 이란 핵 합의인 JCPOA 안에 다 뭐 핵,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뭐 그런 어떤 군사적 정치적 이슈들만 다 이제 담겨 있는 그 핵 합의안 안에 딱 한 가지 민간 산업 분야가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게 이란이 그 말하자면은 민간 항공기를 구입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안건이 딱 올라가서, 이 JCPOA라는 정말 역사적인 국제적인 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국제적인 합의에 그냥 민간 분야의 그 산업으로, 인더스트리로서 유일하게 언급된 게 시빌 에어크래프트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라든지 안보리 2사국의 독일까지 하는 P5+1이라는 세계적인 열강들과 이란이, 다른 건 모르겠고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란 국민들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2015년 7월 14일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제재가 해제된 2016년 1월 16일 직후에 로하니 대통령이 제일 먼저 방문한 외국이 프랑스였는데, 프랑스에 가서 뭘 제일 먼저 했냐면은 에어버스를 사겠다, 100몇십 대를 사겠다라고 그 당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랑 합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1월 16일이었죠. 근데 아까 그 사진이 나온 게 작년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 1년 동안 그러면은 단 한 대의 에어버스 비행기도 이란으로 딜리버가 안 됐습니다. 이게 참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뭐 막말로 얘기하면 국제 사기죠. 그러니까 이란 시장이 열렸다고 다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제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열강들이 꼭
지켜주겠다고 했었던 약속인 이란 사람들이 안전하게 항공기를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 항공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에어버스나 보잉 같은, 보잉도 비슷한 딜을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거를 해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합의를 한 분야에서도 일이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왜 안 됐냐? 아까 말씀드린 그 프라이머리 생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은행들이나 그런 쪽에서 함부로 이 이란 관련한 파이낸싱 같은 걸 해주려고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면은 작년 말에 이란 항공 그 예쁘게 그 로고로 색칠을 해가지고 딜리버를 하려고 했었고, 결국은 금년에 이제 몇 대 받기 시작했습니다. 금년부터.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던 유럽의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인터내셔널 기업, 물론 미국 기업들은 다 배제가 됩니다만은, 이쪽에서 드디어 이란 시장이 서서히 조금씩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 미국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어도 어쨌든 꾸역꾸역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 에어버스하고 이제 보잉의 항공기 관련 딜인 거죠. 그리고 이게 항공기 한 대가 넘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공기 가려면은 하다못해 기내식 먹게 하는 케이터링 서비스도 가야 되고요. 발권 서비스도 가야죠. 제일 중요한 금융, 파이낸싱이 가야지 몇억 불 이상 되는 항공기들이 이제 딜리버가 되고 이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하나의 산업이 제대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거니까 이란 비즈니스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는 정말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격변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제 단서를 이란 같은 경우에 계속 붙여야 되겠지만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아까도 뭐 교수님도 말씀을 하신 스냅백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이란이든 이 핵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 제재가 다시 재부과되는 상황을 이제 뭐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가능성은 뭐 상당히 이제 뭐 낮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핵 합의 안에 나와 있는 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뭐 완전히 또 이란 관련 비즈니스를 할 때 무시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련해서 이제 작년 연말 무렵에 미국 재무부의 아까 해외자산통제국 오펙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FAQ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결국 이란 제재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부가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로 뭐 이란이 비밀 핵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트럼프 쪽에서 핵 합의를 깨겠다고 해서 이란 핵 합의가 이제 뭐 말하자면 파기가 되고 경제 제재가 다시 부과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스냅백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체결했던 계약이라든지 수주했던 공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일단은 보호가 됩니다. 예전에 제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란하고 경제 거래를 한 것들은 다 보호를 해주지만, 제재를 다시 이때부터 요이땅 해가지고 다시 부과를 했다 하면은 이 이후로는 이란과의 어떠한 그 금지된 영역에서의 어떤 트랜잭션 같은 걸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더라인에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은 스냅백 전에 했는데 물건을 아직 이란에 못 보냈다라든지,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 70% 했는데 완공을 못한 경우에 스냅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수주하고 계약한 거는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기득권을 보호를 해줘서 공사 다 완공하게 하고 물건 다 실어 보내고 돈까지 받는 거를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자료에 있는 거를 좀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하던 거 중단하고 다 이란에서 철수해라, 와인드 다운 해라. 철수하는 거는 미국 정부가 그때 상의를 하면 자기들이 뭐 협의는 해주겠지만, 어쨌든 암만 뭐 조금만 더 하면 공사를 완공할 수 있고, 뭐 휴대폰을 실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앞에 직전까지 갔었어도 스냅백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도 중단하고 휴대폰도 다시 배를 다시 돌려가지고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게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높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란 측하고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권리관계를 조정하고 우리를 프로텍트할 수 있을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계약 조항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계속해서 핵합의 자체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란이 하고 있는 다른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란을 찌르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시행한 일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세컨더리 생션,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해서는 금년 3월에는 중국의 유명한 전자통신 업체인 중싱 GTE라는 업체에 대해서 큰 제재를 한번 부과를 했죠. 이때 보시면은 이 기업의 한 해 영업이익의 2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를 해서 거의 뭐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위반해서 이렇게 이란하고 많이 거래를 한다는 것들이 있어서 경고장을 한번 날린 거고, 이 기업은 북한 관련 제재도 좀 위반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제재 집행들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법전에만 있어서 이렇게 협박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아까 뭐 처음에 로하니 당선 직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다시 핵합의 쪽으로 와서 시간을 좀 앞으로 갔다가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시점까지 거의 다 왔는데, 어쨌거나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 핵 의혹과 관련된 제재를 해제하는 거는 어쨌든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 그거를 자기들이 앞장서서 아까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파기를 했을 경우는 너무나 막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가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되, 다른 쪽에서 이란의 뭐 인권 탄압이라든지 아니면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제재들은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걸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계속, 외국 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재수없이 시범 케이스로 걸려서 문제가 생기면은 참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 관련해서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상이나 뭐 코트라에서 하는 이런 행사 같은데 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뭐 요약을 하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핵합의 자체는 깨질 위험이 없겠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제재들이 또 쉽게 해제될 가능성은 없고 계속해서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저도 뭐 관련해서 Q&A 시간에도 저도 남아 있을 테니까 질문해 주시고 그 뭐 연락처로 또 연락을 주시면은 또 성실껏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